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 게놈 연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컷뉴스에도 보면은 악마문 동굴인 게놈 분석으로 한국인 뿌리를 찾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연합뉴스에서도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 게놈 연구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여기 박종화 교수가 이 유전 게놈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7700년 전에 고대인의 게놈을 국제연구진과 세계 최초로 분석해서 이날 공개한 인물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악마문 동굴 고대인은 수렵 최치인이며 갈색 눈의 산모양 앞니 등 현대 한국인과 같은 특성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한국인들 이 분석을 해보면은 동굴 고대인과 다른 인간의 게놈을 비교 분석해보니 베트남 원주민과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했을 때, 그러니까 베트남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트남 원주민, 그리고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했을 때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제 호찌민 쪽을 남부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주로 크메르족, 이 크메르족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가 굉장히 다릅니다. 중부는 또 참파 민족, 참파족, 크메르족은 이제 남부, 그리고 이 북부 쪽, 이 북부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베트남 원주민,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그 중국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역사지만 그 중국 안에는 동이족의 역사가 있어요. 동이족의 역사가 있는데 이 동이족의 역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이족의 한 뿌리임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원주민들.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실상 동이족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남하한 거예요. 남하. 그래서 북에서 남쪽으로 계속 남하해가지고 참파, 베트남 중부의 참파 쪽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크메로 쪽을, 남부 쪽의 크메로 쪽을 정복을 하면서 나라가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쭉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베트남 민족의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 베트남 역사 얘기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염제신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제신농 씨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의 천년 지배를 받죠. 근데 계속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염제신농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달국의 그러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정서화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치우천왕, 그리고 염제신농, 그리고 태오복희 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이족, 이 동이족의 그런 시조가 됐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민족의 시조를 염제신농 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염제신농 씨는 그래서 베트남 역사를 보면 강씨라 그럽니다. 이게 염제신농 씨가 이제 강씨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강씨. 그래서 우리가 강태공 아실 겁니다. 강태공.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 이제 강씨죠. 네, 그래서 이 강태공으로 인하여 그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성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제신농 씨의 후손으로 이런 천수 강씨라든지 진주 강씨라든지 뭐 또 다양한 뭐 정씨라든지 뭐 이런 성씨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북부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북부에서 이 남월국도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 아랫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민족의 시조를 영제신농씨다. 영제신농씨는 우리 배달국 동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박종하 교수가 이 원주민, 베트남 원주민, 그 동이족이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원주민과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시켰더니 그랬더니 현대 한국이나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네, 이 얘기는 사실상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 게놈 연구가 결과가 밝혀졌다. 연합뉴스에서 이 보도가 나오니까 설마 그러는 거죠. 근데 베트남 역사를 잘 모르게 되면은 베트남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호찌민 쪽은 크메르 민족들, 크메르족들, 캄보디아에 보면 크메르족들 있죠.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참파족, 참파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부는 이 우리가 남월국이라고 했단 말이죠. 남월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제신농부터 시작했다. 염제신농 씨가 베트남의 시조다라는 얘기. 그리고 베트남의 이 흥부엉, 네, 이렇게 흥부엉이라는 그 제사를 지내는데요. 18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배달국에 18대 이 환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웅이에요, 웅. 그래서 이 그래서 웅왕, 이 영웅할 때 이 웅왕이 18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염제신농의 후예다, 시조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제신농 동이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민을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원주민의 이 유전자와 이 한반도인의 융합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인간 게놈, 이 게놈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화 지식 카페의 문화일보에도 보면 고조선 이주민 5,800년 전 산동반도를 개척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700년 전, 네, 그러니까 7,700년 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700년 전부터 이때부터 이 동이족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 고대인들의 게놈을 국제연구기관과 세계 최초로 분석해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계일보에 보면은 이 뿌리를 찾아서 한국 성씨 여기 강씨, 이 강씨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 진주 강씨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염제신농 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제신농 씨 계통의 강씨, 네, 강씨가 이제 염제신농 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 강태공의 아들을 정씨를 또 하사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동이족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은 이상하게 고향에 온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국제 결혼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 결혼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유전적으로 끌리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리 왕조 발자취를 따라서 주한 베트남 교민회가 이 봉화군을 방문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베트남 리 왕조가 멸망을 하면서 이 베트남의 이 왕자가 이 한국으로 귀순을 합니다. 한국에 귀순을 해가지고 화산이 씨가 돼요. 화산이 씨.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화산이 씨들을 아주 귀하게 대합니다. 귀하게 대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통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베트남 첫 독립왕조 리 왕조 화산이 씨 봉화, 그러니까 화산이 씨를 리 왕조의 이제 리 왕조는 우리 화산이 씨는 이제 리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북의 봉화, 이 경북의 봉화 화산이 씨 시조 이용상, 리 왕조 6대 영종의 아들인데, 이때 쿠데타를 피해 가지고 황해도 옹진군 화산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첫 보트 피플인 셈이죠. 그래서 고려의 귀화에서 화산이 씨의 시조가 됩니다. 시조.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 이일청이 안동 부사로 부임하면서 봉화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화에 보면은 이 화산이 씨 유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베트남에 있을 때 이 무슨 세미나에도 제가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화군 고려 기와 베트남 리 왕조 소재 기획 소설을 출간한다. 이 홍하에서 온 푸른 별들 해가지고 이 소설의 이 작가가 이 박순규 교수신데, 이 박순규 교수 며칠 전에도 저한테 좀 전화가 왔어요. 이 수시로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분은 계속 이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도 만나 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전화해서 많이 논의하는 이런 분인데, 이런 책을 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베트남 이 고려기와 베트남 왕자 이용상 일대기 영화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이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 합작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국민일보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마문 동굴 개눈 문석으로 한국인 뿌리 찾았다, 이 노컷뉴스에서 나온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트남의 시조를 이 염제신농 씨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설입니다. 베트남 그 사람들 보면은 이 염제신농이 이제 본인들의 시조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그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염제신농은 동이족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정설이고, 이 염제신농 씨가 이제 강씨의 강씨가 되는 거예요. 강씨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씨 우왕 왕조가 베트남을 2000년간 통치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강씨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강씨가 강태공.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강씨로서 또 그 강태공의 아들에게 무왕이 주나라 무왕이 정씨를 하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이러한 그 한국인과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간의 융합체다, 한국인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왜 베트남에 가면은 고향에 온 느낌이죠. 특히 베트남 시골에 가면은 이거 자꾸 이거 고향에 온 느낌이고 좀 이상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 베트남 리 왕조가 멸망하면서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주변에 뭐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려로 기순을 했을까? 이 리 왕조의 이용상 왕자가 왜 고려로 기순해서 화산 이씨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 학자들한테 질문을 해도 이거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본 거죠. 이게 찾아보면서 이게 베트남의 시조가 염제신농이었고, 염제신농은 동이족. 그러니까 동이족은 한민족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겠다. 그러니 당시에 이제 고려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안위가 보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에 이제 제가 이 63개성을 배낭을 메고 다 다녀봤어요. 저 밑에 지역에 아주 그 남부 그 밑에 아주 바닷가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북부로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10년 정도를 남부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남부하고 중부 쪽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북부에 가가지고 한 10년 만에 이제 북부에 가가지고 북부 전체를 도는 거예요. 북부 전체를 쭉 그냥 베트남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통해서 그 하루는 이쪽 성에서 자고 하루는 저쪽 성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바퀴를 제가 돌면서 내가 북부에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가니까 그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우리하고 유사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 유민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유입해 온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치우천왕의 후예들, 그 묘족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치우천왕의 후예들, 그리고 치우천왕은 이제 그 배달국이니까 그 치우천왕의 그 동이족 후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고구려 유민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같은 동이족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인이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 이 게놈 연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듣게 되면은 베트남에 계신 어떤 교민들, 네, 그리고 또 이 한국 베트남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모든 의문이 싹 풀리지 않을까. 뭐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직접 이 베트남을 경험하고 한 20여 년을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베트남 지역을 배낭을 메고 다 돌고 그 중국의 운남성까지 제가 들어가 가지고 국경을 넘어 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 다 입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지금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의 융합체다, 이 게놈 연구 결과가 이제 완벽하게 입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의문을 가졌던 분들, 왜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직관과 직감이 통하지? 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졌던 분들은 이렇게 의문이 싹 풀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